안녕하세요. 인천탕혈정형외과 윤영현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과 그리고 이에 따른 치료 그리고 도수치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어깨 통증이라고 했을 때는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십견이 좀 자주 온다고 하죠. 그리고 또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중년 여성에서 발생하는 석회가 발생하는 석회화 건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40에서 50대에 발생을 하는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석회성 건염, 그리고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오십견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전근개 파열과 헷갈리고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요.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우리가 팔을 굽히고 그리고 팔꿈치를 90도로 만든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려보면 됩니다. 이 동작이 잘 되지 않는다? 내가 오십견의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팔을 올려봅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 조금 잘 올라가지 않는다. 오십견의 가능성이 있구나. 이때는 우리가 올라갈 때 아픈 게 아니고요. 올라가지 않는 굳는 거를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동결이라는 게 우리가 얼어붙었다는 말이듯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동결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가 우리 오십견이고, 두 번째로 자고 일어났는데 굉장히 심한 통증으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아니면 좀 시시때때로 계속 뭔가 묵직해지는 기분입니다. 특정 자세에서 좀 아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특히 40에서 50대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오고요. 이럴 때는 석회화 건염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석회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다르고 엑스레이에서도 어느 정도 크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우리가 석회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석회의 페이스에 따라서 이 석회가 내 증상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전문의랑 상의를 하고 이에 따른 치료 플랜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결심하게 되는 회전근개 파열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같은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특정 동작을 할 때 아프기 시작하고요. 어느새 힘이 빠지게 되고 이런 동작이 있게 되죠. 회전근개라는 거는 어깨뼈가 이렇게 있으면 어깨뼈를 감싸고 있는 회전근개라는 우리가 네 가지의 힘줄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힘줄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 어깨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힘이 빠지고, 특정 동작을 하다가 더 이상 힘이 안 들어가는 걸 많이 나오죠. 자가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때는 충돌주근과 감별을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통증은 있어요. 통증이 있는 거는 우리가 충돌주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가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서는요.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중에 가장 많은 게 극상근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극상근 같은 경우에는 팔을 앞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60에서 70도 정도 바깥쪽으로 한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하고 위로 올려보면 됩니다. 이 올리는 동작을 했을 때 우리가 통증이 있다, 내가 좀 힘줄이 이상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엑스레이는 절대 나오지가 않고 환자의 임상적인 증상과 그리고 초음파 그리고 MRI나 이런 장비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우리가 부분 파열했을 때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6개월까지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린 동결견도 그렇고 그리고 석회성 건염도 그렇고 회전근개 파열도 그렇고 초기에는 수술을 안 해요. 회전근개 파열이 처음엔 아주 작아요. 사이즈도 재지 않을 만큼 1cm도 안 되고, 아니면 부분층으로 30% 파열, 60% 파열, 이럴 땐 절대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그때 예방적인 목적의 수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는 운동을 하고 재활을 해주고 그러면서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겠지 하면은 힘줄이 서서히 더 쳐져가지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수술로 가게 되기 때문에 꼭 통증이 있었을 때 초기에 우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정말 이게 수술을 해야 되나? 혹은 이제 급성기 증상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병원을 가면 이제 어떤 치료를 하게 되지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이나 그리고 우리가 동결건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질환에서 혹은 탈구가 됐다든지 이럴 때 정형외과 의사가 무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수술을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다른 통증외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무조건 수술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진단이 중요합니다. 진단까지는 꼭 가서 받아보시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1차적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주사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굳어버려서 이 굳었다는 게 우리가 근막이나 혹은 우리가 관절막이나 이런 게 딱딱하게 굳었는데, 이런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운동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즉 고무줄 같이 이렇게 늘렁늘렁하게 잘 움직이는 탄력성이 있는 조직이 관절막이나 힘줄이나 인대인데 그런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심하게 도수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찢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사치료를 먼저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사치료에 따라서 환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또 다음 치료가 바뀌게 되겠죠. 주사치료를 해서 50병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오케이. 주사치료를 몇 번 하면서 운동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체외충격파라는 치료가 있고요. 도수치료가 있습니다. 체외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에너지를 쏴서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세포 레벨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혹은 석회가 있으니 석회를 깨서 재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재생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치료인데요. 체외충격파 같은 경우는 기계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에서 좀 인증이 되고 좋은 기계를 사용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치료는 도수치료가 있는데요.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동결건이나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럴 때 운동치료와 좀 병행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과 근육 사이에 이 막이 왜 있을까요? 이 막이 있는 이유는 그 사이로 혈관이 지나가고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근막에 문제가 생겨서 붙어버렸거나 아니면 이 근막이 기능을 잘 안 하게 되면은 이 근육 쪽에 영향을 주게 되고 신경이나 혈관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도수치료를 통해서 이런 근막을 잘 치료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재발을 하지 않게 되겠죠.